이날 운명은 아주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저녁 무렵 작은 전라남도 순천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정우의 집 앞마당에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섰다. 정우는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 깜짝 놀랐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지현의 여동생인 미나였다. 그가 미나를 안 지 벌써 5년 정도 되었지만 도시에 살면서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마을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혼자서 찾아온 것이다. 미나는 도시에 세련된 여성이었다. 긴 팔다리와 늘씬한 몸매에 하이힐을 신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윤기 나는 갈색 머리는 곱게 빗어 올려졌다. 입술엔 반짝이는 립글로스가 발려 있었고 눈빛은 언제나 뭔가 비밀스러운 장난기를 품고 있었다. 정우는 순간 아내에게 화가 났던 마음을 잠시 잊고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현 역시 동생의 방문을 반겼다. 두 자매는 마치 참새처럼 떠들썩하게 그간의 도시 이야기와 일상을 주고받았다. 정우는 마당 한쪽 나무 벤치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에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미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알았다. 미나는 전형적인 미녀는 아닐지라도 남자를 매료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 몸매하며 웃음은 마치 너를 벗겨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유혹이 묻어났다. 첫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다. 지현이 정성껏 차려낸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치전, 고등어구이 같은 시골 밥상이 놓여 있었다. 미나는 도시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일들, 웃긴 상사 이야기, 옆집 할머니가 키우는 앵무새 이야기, 이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정우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듯하나 사실 미나가 자주 자신의 시선을 훔쳐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일부러 접시만 쳐다보며 관심 없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선 이 여자 완전 계산적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현은 화가 난 듯 벽 쪽으로 몸을 돌렸고 정우는 미나의 웃는 얼굴과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이 밝자 정우는 담배를 피우러 마당으로 나갔다. 그때 미나가 하얀 로브를 입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나타났다. 긴 다리와 로브 사이로 살짝 보이는 허벅지 라인에 정우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미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정우가 중얼거렸다. 나도 그래? 도시는 밤늦게까지 시끄럽잖아. 여긴 고요해서 적응 안 되더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공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순간 미나가 조심스레 정우의 팔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그의 등골에는 전율이 흘렀다. 속으로 다짐했다. 잠깐, 이건 안 돼. 이건 내 아내 동생이야.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속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미나가 집 안팎을 오가며 설거지를 돕는 척, 마당에서 오이를 절이고 강가로 산책을 나가는 모습은 전부 계산된 움직임 같았다. 정우는 오히려 그런 그녀 곁에 있어야만 했다. 그가 마을에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 하나는 여자가 원하면 언제든 둘만 남을 순간을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었다. 미나는 그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현이 이웃집에 간 사이 정우는 낡은 스툴을 고치고 있었다. 미나는 다가와 무심한 듯 물었다. 수리사님, 도와줄까요? 그래, 정우가 대답했다. 그때 나사가 헛돌자 미나는 손을 내밀어 정우의 손을 잡고 나사를 조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볼을 스치고 은은한 도시 향수가 코끝을 간지렸다. 정우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놀이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미나는 테이블 밑으로 조용히 그의 다리를 스쳤다. 정우는 깜짝 놀랐지만 지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머릿속은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찼다. 미나는 고의적으로 반바지를 입고 다리 라인을 강조했다. 가끔 허리를 숙일 때마다 정우의 시선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게 분명했다. 그날 밤 시골집 안은 고요했다. 지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정우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달빛 아래 미나는 하얀 로브 차림으로 나타나
그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다. 왜 좋은 남자는 다 여자 있는 사람일까? 아, 담배 떨어뜨릴 뻔했네. 뭐라고? 정우가 물었다. 농담이지. 미나가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늪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숨결을 느끼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겨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제 그만 자러 가야겠다. 하지만 그날 밤 정우의 잠은 깊지 않았다. 머릿속을 미나의 미소와 손길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지현이 시장에 간 사이 정우는 마당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씻고 있었다. 로브를 입은 미나가 빨래를 들고 나와 그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확실히 시골 남자는 다르네. 몸매가 단단해 보여. 그녀가 웃으며 지나가자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여자 분명 날 시험하는 거야.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우의 마음은 이미 미나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태였다. 그녀는 그를 조종하는 마술사 같았다. 어깨를 스치고 말하는 동안 입술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미소를 짓는 그녀.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나가 아내 곁에 없을 때 그녀의 눈빛과 접촉을 기다리고 있었다. 멈춰야 해. 머리는 그렇게 외쳤다. 늦었어. 몸은 대답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미나의 눈동자에 숨겨진 비밀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들은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적한 마을, 정우의 집안은 어느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첫 만남의 설렘과 위태로움이 서서히 짙어지며 세 사람의 일상은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의 그물에 얽혀들고 있었다. 이미나는 도회적인 세련미를 뽐내며 집안 곳곳을 활보했다. 흰 로브 대신 이번에는 검은색 미니스커트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굽 높은 구두에 섬세한 은색 팔찌와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그녀의 스타일은 마치 서울 강남의 오피스 레이디를 연상시켰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도시적인 냉철함과 함께 어딘가 은밀한 도발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현은 또다시 이웃집에 간다고 했고 미나는 자연스럽게 정우와 단둘이 주방에 남았다. 정우는 설거지를 도와주는 척하며 속으로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미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우 씨, 진짜 도시 남자답네. 시골에서는 저렇게 요리하면서 설거지까지 하는 남자 보기 힘들거든. 하하, 시골 남자도 가끔은 할 줄 알아야지. 그럼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요리법 좀 알려줄까?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향긋한 향수가 코끝을 자극했다. 정우는 순간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다. 미나는 장난기 섞인 눈빛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봐.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해. 안 그러면 손목이 아프잖아.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정우의 마음 깊숙이 불을 지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와의 약속,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맴돌았지만 몸은 그만큼 단호하지 않았다. 미나 씨, 이러면 안 돼. 왜? 난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걸. 그녀가 다정하지만 도발적인 미소를 띄었다. 그 순간 갑자기 부엌 문이 열리며 지현이 들어왔다. 아, 설거지 도와줘서 고마워, 미나야. 지현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정우는 얼른 손을 떼고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지현이 나가자 미나는 다시 정우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저녁은 좀 따뜻하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몸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 같아. 정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지현이 눈치채면 어떻게 해. 그럼 비밀로 하자. 우리만의 아찔한 비밀. 미나가 살짝 속삭였다. 그날 밤 정우는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미나의 검은 미니스커트와 은빛 팔찌가 맴돌았고 그녀의 손길과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 뒤 어느 화창한 아침 정우가 마당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있을 때였다. 미나가 하얀 티셔츠와 청바지 핫팬츠 차림으로 다가왔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긴 다리가 눈부셨다. 그녀는 자전거를 빌미로 다가와 살짝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와줄게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 고마워. 정우가 답하며 그녀의 손길을 느꼈다. 그 순간 미나가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정우 씨, 요즘 지현 씨랑 사이가 좀 어때요? 정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다. 그냥 평소랑 다름없어.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알아.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사이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미나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녀의 말처럼 그들의 관계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지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레 미나를 살폈고 미나는 그런 지현의 시선을 느끼는 듯 능청스럽게 웃었다. 식사 도중 미나는 살짝 정우의 무릎을 발끝으로 건드렸다. 정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지현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정우 씨, 오늘 왜 이렇게 다정해요? 요즘 정말 웃음도 많고. 지현이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정우가 얼버무렸다. 식사가 끝난 뒤 미나는 슬쩍 정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대로 계속 숨길 수는 없을 거야.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도 잠은 멀리 있었다. 마음은 불안했고 몸은 미나의 손길을 갈망했다. 어느 저녁 지현이 친구 집에 간 사이 미나는 정우를 부엌으로 불렀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한 도시식 간식을 먹어보자고. 그녀는 작은 치즈와 올리브가 담긴 접시를 건넸다. 정우가 손을 내밀었을 때 미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젠 도망가지 마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빛났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모르겠어.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겠네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류처럼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다.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나의 미소는 그를 더욱 깊은 어둠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정우는 혼자 마당에 앉아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쓸쓸하게 가슴을 적셨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가녀린 목소리였지만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대답 대신 불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러나 그 결심은 곧 다가올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과 욕망은 더욱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 입을 운명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승리할지 또 누가 파멸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전라남도 순천의 조용한 마을, 정우의 일상은 어느새 미나라는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다. 그날 밤의 불꽃 같은 순간 이후 그의 마음속은 갈등과 욕망,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미나는 매일 아침 마치 도시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스타일로 집 안을 활보했다. 오늘은 붉은색 실크 원피스에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선명한 레드 립스틱으로 빛났고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반짝였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려 그의 목덜미를 은근히 드러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느 날 오후, 지현이 마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미나는 자연스럽게 정우와 거실에 남았다. 정우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미나에게로 향했다. 정우 씨,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입었네? 미나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정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도시 남자도 시골 오면 다르네. 좀 더 풀어져야지. 그녀의 손길이 그의 팔을 타고 흘러내리며
정우의 심장은 마치 드럼처럼 요동쳤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아내 지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마음은 갈 길을 잃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현은 평소보다 눈치가 빨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미나와 정우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러나 미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모든 것을 무마했다. 언니, 도시 이야기는 재미있죠? 우리 정우 씨도 요즘 많이 웃어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정우 역시 땀을 흘리며 미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식사가 끝난 뒤 미나는 정우를 부엌으로 불렀다. 정우 씨, 나랑 같이 차 한잔 할래요? 지현이 아직 안 들어왔어. 오늘은 좀 늦을 거야. 우리끼리 잠깐만. 그들은 조용히 다과를 준비하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미나는 차를 건넬 때 손끝을 스치며 속삭였다. 정우 씨, 난 진짜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정우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이 치솟았다. 미나, 이러면 안 돼, 왜?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끝장을 내야 해. 미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지현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뭐 하는 거야? 정우와 미나는 동시에 당황했지만 미나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차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가 걱정할 만큼 특별한 건 없어요. 지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미나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의 내면은 분열되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미나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이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지현과 미나, 정우는 함께 참석했다. 미나는 화려한 붉은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정우는 평소보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매치했다. 지현은 검은색 드레스에 간결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주변을 살폈다. 축제의 열기 속에서 미나는 정우의 손을 슬쩍 잡았다. 정우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미나는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오늘 밤엔 우리만의 비밀이 더 깊어질 거야. 정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 두려웠다. 하지만 미나의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다.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지현이 정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 말에 정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미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승리자의 냉철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그는 아내와 미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져올 파국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법.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 갔다. 다음 이야기는 그가 선택한 길 위에서 벌어질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숨겨진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그 끝에서 세 사람 모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전라남도 순천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저녁, 정우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미나와의 금지된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유혹을 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집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이미나는 이번엔 진한 남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는 고급스러운 번 헤어스타일로 묶여 있었으며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발끝에는 섹시한 검정 하이힐이 정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당당하고도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냈다. 그날 저녁, 지현은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며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다. 미나는 정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밤,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정우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미나야, 이제 그만해야 해. 이러다 우리 모두 망가진다면 그건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증명하는 거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정우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몸은 그녀의 유혹에 흔들렸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나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정우 씨, 솔직해져 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뭘 원하는지 정우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난 지현을 사랑해. 하지만 너에게서도 눈을 뗄 수 없어. 그럼 우리 둘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미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현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정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정우와 미나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미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싸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현 씨, 우리 얘기할 게 있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지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숨길 필요 없어.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정우는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여자가 느끼는 건 남자보다 빠르다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았어. 지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미나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할지도 몰라. 그럴 수 없어. 지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사랑과 배신, 열정과 절망이 뒤섞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폭발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정우의 집 앞에서 수군거렸다. 지현은 조용히 집을 나섰고 미나는 정우와 함께 남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슬픔이 비치고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 정우가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미나가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굴레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굴레는 앞으로 더욱 거세게 그들을 옥죄어 올 것이었다. 전쟁 같은 사랑의 끝에서 세 사람 모두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비밀이 마을에 드러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달빛 아래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끝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차 한 대의 엔진 소리가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차 안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전라남도 순천에 깊어가는 가을밤, 정우의 집 앞마당에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긴 흑발을 바람에 흩날리며 도회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이름은 수진, 지현과 미나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에서 보기 드문 도시 출신의 변호사였다. 그녀의 등장으로 이미 뒤얽힌 세 사람의 관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 수진은 검은 가죽 재킷에 딱 맞는 청바지, 그리고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색 부츠가 돋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이 엿보였다. 정우는 수진의 등장에 당황했다. 수진 씨, 여기서 뵙다니.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저기 얘기가 많더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미나는 수진을 향해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오셨네요? 우리 둘 다 기다렸답니다. 지현은 수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마주했다. 수진은 차갑고 논리적인 눈빛으로 상황을 분석하며 말했다. 정우 씨, 그리고 미나 씨, 지현 씨,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숨길 수는 없어요. 미나는 수진을 향해 다가가 속삭였다. 우린 이미 깊게 빠졌어요.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어요. 지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모두가 상처받을 거야.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 네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설켰다.
욕망과 죄책감, 사랑과 배신이 뒤섞인 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폭탄처럼 터질 기세였다. 다음 날 수지는 마을을 돌며 법적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우와 지현, 미나 모두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제안하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냉담해졌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어느 날 밤, 정우는 혼자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끝나려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10시에 우리 집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그가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그리고 미나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상처받아요.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 나와 함께 이겨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몸을 굳혔다. 누가 다가오는 걸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다. 바로 지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정우 씨, 이제 끝내자. 그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사랑, 배신,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끝에서 과연 누구에게 희망이 남을까? 그리고 이들의 비밀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달빛 아래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 바람처럼 또 다른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다.